Welcome to 스타 강사 특강! 네, 안녕하세요. 송현이입니다. 또 again! 와우! 와우! 감동이에요, 감동. 막 소름 끼쳐요. 네. 아니, 오늘, 네, 저와 함께 오늘 이 강연에서는 수업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필살기에 대해서,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저는 보람차고 여러분은 또 뿌듯하고 의미 있고 유익하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사항,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반적인 수업 전체에 대한 주제, 제목을 붙여봤어요. 뭐냐면 영어는 윌슨과 한다, 이러한 주제예요. 굉장히 좀 갸우뚱한 말 같죠, 그쵸? 윌슨이 누구야? 작가. 와우. 너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선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잘 참여를 해주시면은요, 저하고 영어 공부에 대한 의논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뭐 추천 책 뭐 이런 것도 드리고 뭐 그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거예요. 윌슨, 잠깐 사족이었고요. 윌슨이 누구냐면 작가로도 윌슨을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 중에도 그 영화 캐스터웨이라는 거 보셨나요? 옛날 영화기는 한데 톰 행스가 나오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무인도에 갇혔는데 거기서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누구랑? 윌슨과 함께. 윌슨이 누구예요? 배구공. 보셨군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업 가면서 같이 볼 건데, 그 theme은 뭐냐면요. 주제는 영어는 가상의 인물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영어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그쵸?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원어민 같이 되고 싶어. 원어민처럼 신문도 자유자재로 읽고, 말도 정말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려면 6시간 이상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하루에. 하루에 6시간 힘들잖아요. 한국에 사는데, 내 6시간 어떻게 영어로 해요?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고, 선생님이 부르면 영어로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지하철 있는 데서도 영어로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그 이어셋을 꽂고 영어로 계속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윌슨이라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을 둬서 항상 내 옆에는 buddy, 가상의 인물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거나 독해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오늘 뭐를 읽었다. 얘기를 해주고 읽을 때에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read aloud 해서 읽는 것, 그런 얘기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단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은 또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좀 약간의 의아심이나 저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의심을 가지실까봐 제가 누구의 이론을 좀 같이 와서 그 무게를 좀 실어 드리려고 해요. 머리가 아파요? 네, 같이 읽어보시죠. Theoretical. 지금 단어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 고등학교에 다 나오는 단어죠, 그쵸? 학교 안 다녀요? 학교 다니죠? 네, 다. 이거 approaches to explaining second language learning. 처음부터 같이 theoretical approaches to explaining second language learning. Good. One more time. Theoretical approaches to explaining second language learning. Good. 지금 3번 읽었죠? 2번 더 읽어야 돼요. 어디서? 집에서.
사진 찍어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 공부는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으로 하고 내 귀로 듣고 내가 이야기한 것을요, 내 귀로 제일 빨리 들어요. 그러면서 몸을 이용해서 몸으로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스타 강사 특강 제1편, 제 편에 제 시리즈의 1편을 들으신 분은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이러한 어려운 단어들 많이 들어가 있는 프레이즈나 센텐스나 이런 거 볼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 같은 것들은 항상 왜 단어 쓰면서 외우는 학생 있죠? 입으로 외우셔야 되고, 그렇죠? 스펠링 하나하나 입으로 또박또박 말하고 발음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우리 학습 방법 얘기하면서 제가 또 읽어보라 그러면서 또 간단한 이러한 또 단어 얘기도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방법인데 제2외국어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인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크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의 이론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수업 시간에 클래스룸에서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안 볼 거예요. 이거 다 보다 보면 여러분 집에 가고 싶겠죠. 그래서 다 안 보고요. 중요하게 학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좀 흥미를 붙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혹은 내가 이때까지 잘못 영어 공부를 해와가지고 흥미를 잃어버리면서 나 영포자야, 이렇게 되어버린 학생들은 지금 나는 그래도 한번 가닥이라도 잡고 싶어, 이런 학생 있다면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acquisition이라는 단어 아세요? acquire, 그 단어를 아시면 아실 텐데. 습득이라는 거 하고요. learning, 그러니까 acquisition이 뭐예요? 습득이죠. 제가 방금 말했죠. 반복한 거예요. 반복. 제가 이게 NG가 아니고요. 반복한 거예요. 습득이고 learning은요? 학습. 습득과 학습은 어떻게 틀려요? 습득과 학습을, 우리 한국말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습득과 학습을 우리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틀리냐면은 습득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습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득은 누가 할까요? 애들이 해요. 학습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second language learning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학습과 습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2 외국어 배울 때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나는 어렸을 때 미국이나 영국에 안 갔어. 나 조기 교육 안 받았어. 캐나다 안 갔어. 그래서 나 영어 못해. 나 발음 안 좋아. 나 영어 안 해. 이렇게 하는 학생 있잖아요. 엄마 때문이야.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야. 고등학생들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나 정말 화나 죽겠어요.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네, 99년생이에요? 와, 99년생도 있어요? 여기? 우와, 2000년생 있어요? 우와, 네. 오, 절종이 대단하시네요. 고1? 네. 98년생은 없어요? 네, 내 아들하고 똑같은 연도생이에요. 다 엄마 탓이에요. 오늘 약속 시간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왔어요. 약속한 장소에. 근데 왜 그게 내 탓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엄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갑자기 제가 지금 하소연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은 제가 영어 고민을 들어드릴 테지만, 여러분은 제 아들 고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지 이따 남학생들 만나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영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한 거를 자기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쵸? 몸으로 하면서 단어 외울 때도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하는 거고, 그쵸? 몸을 움직일 때 그 기억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long-term memory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좀 활발하게 저장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는 학습이 아니라 수학 같은 건 학습이잖아요. 하고서는 풀고
또 뭐 안 되는 점 있으면 또 배우고 하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 뭐 한국에서는 독해를 위주로 많이 시험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습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의 그 학습 방법,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계속 그냥 엄마가 하는 말 따라하는 그 모국어를 배울 때 하는 그 습득, 그 과정처럼 제2외국어를 어느 정도 사춘기 지나서 혹은 뭐 초등학생 때도 그때도 늦어요. 그 나이도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때도 뭐 미국, 뭐 캐나다나 뭐 미국, 영국으로 갔다. 뭐 그때도 완전 원어민 발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에 있어서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고 문장 구사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표현을 잘 하느냐. 그리고 어느 뭐 신문 기사든 다큐멘터리 같은 뭐 그런 것들 일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그 해석, 설명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학습하는 거에 학습뿐만이 아니라 습득, 내 것으로 영어를 만드는 거, 이 무의식적인 과정 또 무시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는 몸으로 한다인데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습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고요. 오늘 제가 말씀 들었어요. 네,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이따가 이제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도 이야기하지만 선생님들께도 강연을 많이 해요. 교육연수원에, 서울시 교육연수원 저쪽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열정적인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강연도 많이 하거든요. 4번이 학생들이 같이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인풋이라는 거는 이렇게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뭘 이렇게 넣는 가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크라셴이 한 말인데 1 플러스 i라고 해서 그 이해 가능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하자면은 공부를 할 때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영어 포기했었어 그러는데 다른 학생과 똑같은 영어 공부 자료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학생보다 낮춰야 돼요. 내가 이해가 가능한 거에서 플러스 I 약간 어려운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많이 이제 지금 필요로 하니까 고등학생들 또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나 지금 고3 올라가 그러면 완전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학생분들이 EBS 교재 지금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또 그거 보고서는 막 독해를 해야 되는데 독해 그 문장 해석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계속 이제 날짜는 가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럼 뒤쪽에 해설집을 보고 해설집에 한국말을 외우고 있는 네? 70%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영어 해도 돼요. 네, 뒤쪽에 해설집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영어를 하는데 EBS 교재에 나는 좀 어려워. 남들하고 똑같이 가기가 힘들면 그거보다 쉬운 거 하세요. 쉬운 독해 하세요. 쉬운 독해는 뭘 하냐면은 수능과 관련된 그 독해가 있잖아요. 독해 지문. 그 잘 나오는 종류가 있잖아요. 뭐 과학이면 과학, 사회면 사회, 뭐 시사면 시사, 뭐 약간의 스토리 같은 거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러한 그 자료를 뽑아서 비슷한 책을 읽으시는데 쉬운 걸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왜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과학 잡지에 나온 무슨 뭐 대기층의 온도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지문 있잖아요. 그럼 그게 EBS에 나오는 교재 그 독해 지문이 내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것보다 약한 그런 게 이렇게 신문 기사 같은 것들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보는 신문 기사 그런 영문 신문이나 혹은 문제집 같은 거 보지 말고 좋은 자료는 외국 신문 중에 왜 중학생들 있잖아요. 한국에 EBS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PBS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방송 어린이들이 학생들을 위한 방송처럼 미국의 pbs.org가 있는데 그런 데나 미국의 BBC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 어른들만 위한 출판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위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어디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방화 사건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불이 났어요. 이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도 어떠한 신문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만 어떠한 신문에서는 쉬운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쉽게 내가 독해를 좀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쉬운 종류는 같지만 신문 기사는 신문 기사인데 종류는 같지만 좀 쉬운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자료로서 내가 좀 편하게 접근을 해서 빨리빨리 공부 양을 늘려서 그 다른 학생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 힘들어 하면서도 계속 똑같은 책 잡고 있으면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영어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나 정말로 내가 좀 심각한 상태야. 나 정말 영어 포기자야. 영포자라고 많이 하던데 그러면 강연 끝나고 나서도 저는 이 강연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 강연 끝나고 나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상담 괜찮습니다. 놀라시네요. 할 것 같아요. 네? 상담하다 보면 친해지고 뭐 제가 뭐 도움 드리지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이해 가능한 수준에 조금만 더 높은 거 플러스 I 해서 높여가야지. 그러니까 자료가 중요하다. 공부하는 그 자료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에 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 One more time. hypothesis.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은 affective filter 그러면은 영향을 끼치는 filter,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그러니까 잘 좀 습득을 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장애물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위험 요소,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인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게 뭐 긴장하는 거, 불안한 거 있죠. 뭐 회화를 좀 잠깐 예를 들면은 외국인만 만나면은 정말 막 부들부들 막 떨려 막 이런 학생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독해 같은 거에서도 나 진짜 지문만 보면 그냥 완전 배가 아파 이런 학생 진짜 있어요. 영어 시간만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픈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 감정적인 거에 있어서 우선 좀 애티튜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신의 영어에 대한 어떠한 그 자세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영어를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와우! 막 이러셔야죠. 네,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완전 그 영혼 없는 와우. 요즘에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줄여서도 말하고 막 그러던데, 그쵸? 네, 아니 그 영혼 없는 말 있잖아요. 답정려 뭐 요즘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무슨 뭐 얘기를 하든 막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막 그런 학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좀 제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좀 공감이 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affective filter 역시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시는 얘기일 거예요. 내가 영어에 조금 약간 소홀해져 있었다. 뭔가 내가 좀 불편하다, 찜찜하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거였는지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안 돼.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질문해보고 싶네요. 그런 거 있는 학생. 나는 영어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내가 그거를 나하고 저하고 파헤쳐보고 싶다. 그런 학생 혹시 있어요? 수능에 관련된 문제가 되나요? 수능에 대한 지금 수능에 몇 년도에 나왔던 몇 번 문제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건 아니고요. 네, 어떤 그 전반적인 내가 영어에 있어서의 문제점. 독해를 할 때. 네, 마이크 있습니다. 네. 독해를 할 때 네. 저는 영어 단어를 네. 끊어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네. 영어 단어를 짜맞춰가지고 네. 정답을 맞추거든요. 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영어 단어를 짜맞춘다는 건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먼저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를 먼저 알아놓고 그 영어 단어를 알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시죠? 짜맞춰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렇게 하세요, 항상? 네, 항상 그렇게 하거나 네.
한 번에 바로 읽히는 경우에는 네. 안 와도 되고. 안 하죠.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꼭 우리 같이 짜 맞춰가지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적절한 답을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우리 짜 맞춘 것처럼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절대로 나 저 학생 몰라요. 진짜로. 오늘 처음 본 학생이고요.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거예요. 다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4번에서 말했듯이 1 플러스 i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해 가능한 거에서 플러스 i인 교재를 접근해라. 그래서 지금 딱 제 느낌이요. 너무 어려운 걸 하고 계세요. 그 독해 지문이나 볼 때 쉬운 걸 보더라도 아니면은 성격이 완벽주의자예요.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가 내가 너무 좀 어려운 걸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격이 원래 철두철미하고 막 집에도 가보면은 화장실에 다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책상에도 막 다 오거나이즈 돼 있어가지고 얘는 너 여기 써야 돼. 너는 여기 써야 돼. 동생 방에 가서도 막 이렇게 책장 정리해주고 막 그래요? 저는 일단 네.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청소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재 선정에 있어서 약간 너무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리딩을 많이 하려면 제가 이제 좀 자기보다 약간 내가 이해 가능한 거에서 약간 어려운 그러한 뭐 어린이 신문 같은 거 미국 그런 거 읽으면 참 좋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내가 어려워. 한 지문 기사 아리클을 봤는데 거기에 모르는 단어가 한 아리클에 20개가 있어. 30개가 있어. 그러면 어려운 기사예요. 그건 자기한테는. 그럼 초등학생들이 보는 신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내가 책을 폈는데 뭐 내가 책 하나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 책이 한 페이지당 한 페이지의 단어가 20개 이상 15개도 많아요. 그렇게 단어가 모르는 게 딱 봤는데 아는 단어가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은 책은 나한테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 거는 사전이 없으면 정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읽고서는 추론해서 의미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독해를 할 수 있는 책을 찾아서 한 페이지당 단어가 한 5개에서 10개 안짝으로 있는 페이지 딱 보면은 나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모르는 단어 의미상 나를 방해하진 않아.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 전체 내용이 산으로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어들 좀 몇 개 어려운 거 있고 전체적으로 내가 읽을 수는 있어. 그 정도의 기사거리나 혹은 책을 읽으시면 흥미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사전을 찾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걸 찾아서 사전을 덮으시고 사전을 찾지 말고 그냥 쭉 읽어요. 쭉 읽으면서 체크만 해놔요. 단어 모르는 거. 그럼 한 페이지당 몇 개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정도, 이 책 수준도 알 수 있고, 그 모르는 단어는 두 번째 읽으면서, 그래도 두 번째 봤는데도 이 단어는 모르겠다. 네, 체크해 놓고, 적어도 한두 번은 읽고 나서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셔야지, 맨 처음에 그 하나도 문장 안 읽고 그냥 단어부터 찾아봐서 짜 맞추시면 독해 실력은 안 늘어요. 스캐닝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 책 읽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 책도요.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 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한국 책 읽을 때 왜 속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의미 파악하면서 이렇게 빨리 쭉 읽어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지금 가지신 실력보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도 이 정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빨리 좀 독해 실력을 좀 일취월장 리법 이렇게 스텝업 아니라 리법 뛰어 오르려면 그렇게 한번 좀 색다른 방법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5번 얘기를 하다가 그런 독해 얘기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때요? 굉장히 재밌었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5번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이러한 영어에 내가 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좀 찜찜하게 나의 그 뒤통수를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고 있었던, 그 찜찜한 거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 affective filter를 풀어야 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계속 불안해만 하면 안 되고,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학생들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그 니즈를 좀 파악을 하셔서 네, 그걸 좀 이렇게 파헤쳐 주시는 거 그거는 건드리기 싫어가지고 계속 건드리지 않고서는 계속 그냥 끌고 가신다거나 학생도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계속 하던 방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단어를 하루에 몇 개 외우세요? 40개. 와, 왜 여러분 안 놀라세요? 어머,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난 100개 외워, 이러는 거예요, 지금? 40개 외우신대요. 단어를 40개 외우시면은 뭐라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단어를 everyday 40개.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럼 또 문제가 있네요. everyday 40개, 그러니까 하루 40개 외우고 그 다음날 빵개 외우는 것보다요. 하루 5개 외우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러한 지금 문제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오늘 하루의 그 스타 강사 특강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많아요. 단어 외우는 것부터, 독해 얘기부터, 뭐 나는 좀 학교에서 대표로 말하기 대회 나가고 싶은데요. 나 말 잘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부터 자기가 필요한 목적이랑 내가 지금 뭘 당장 해야 되는 게 대한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 affective filter를 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아는 학생 중에 그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잘할까요? 그 아나운서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아나운서를 되고 싶어가지고 영어도 좀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라 그랬어요. 미친 듯이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왜 아까 윌슨이라 그랬잖아요. 윌슨이 얘예요. 캐스트어웨이 영화 안 보신 분은요. 남학생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남학생들은 무인도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죠. 진짜 그렇대요. 너 그냥 던진 건데 무인도 가서 살아보셨으면 좋겠대요. 이거 무인도 가서 사는 얘기군요. 탐 행스가 그 페덱스에 근무하다가 거기서 혼자 타고 가다 이제 떨어져서 무인도에서 있는데 이 가상의 인물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배구공이 그 비행기 같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잔해물 중에 배구공에다가 자기 이게 피였나? 저도 오래전에 봐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피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찍었더니 이 모양이 됐는데 사람 모양으로 자기가 그려가지고 얘를 여기 앞에다 이렇게 바위 위에다 이렇게 놓고선 걔랑 얘기해요, 계속. 그래서 미치지 않고 거기서 오랫동안 그 섬에 있다가 빠져나온 거예요. 얘 윌슨이라는 거는 탐 행스가 했듯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영어에 좀 적용을 시켜보시면 어떨까. 그 아나운서 대학생 그 학생이요. 정말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윌슨 집에 가서 자기 아무 동생도 없고 같이 혼자 살기 때문에 뭐 얘기할 buddy, English buddy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 이렇게 회화를 해보고 자기는 좀 이렇게 나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스피치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다 맨 처음에 베개를 가지고 했대요. 베개를 놓고 뭐 이렇게 계속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베개에다 눈 박아놓고 그런데 하다가 이제 안 돼서 인형을 하나 샀대요. 인형 뭐 한국에 무슨 자기 곰인형 하나 사가지고 걔랑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다가 그 학생하고 같이 강의실에 간 적이 있는데 뒤에서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 바바리 입고서는 한국에서는 바바리라고 그러죠. 그 트렌치 코트 입고서는 갔는데 딱 그 학생인 거예요. 뒤통수를 봤는데 저는 한 번 보면 그 사람 딱 캐치 잘 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밖에서. 제가 딱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근데 딱 봤는데 그 학생에서 막 따라갔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열쇠 꽂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노출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영어에 오랜 시간 시키시고 그 정도로 하면은 정말 많이 늘더라. 실예를 제가 많이 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영어에 좀 흥미를 붙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송, 쌤. 아까 우리 봤잖아요. 문법으로 노래하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영어에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분사 알죠? 분사 얼마나 따분해요. 근데 제가 재밌게 접근해 드릴게요. 분사, 한국에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영어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분사를 뭐로 배워요? 분사? participle. 뭐지? 그냥 멍하잖아요. 그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유, 왜 거기까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재밌게 들어가면서 제가 그것까지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그 개념만 알면 아무리 문장이 길어져도 해석 잘 될 거거든요. 믿으시고 따라오실 거죠. 네, 뭐 교주 같아요, 그렇죠? 믿으시고 따라오시고 이 얘기는 좀 이렇게 크게 좀 활발하게 신나게 이 노래 아세요?
영화 OST로도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르시면 지금 같이 불러볼까요? 네. Star shining bright above you. 너무 잘하신다. 한 번 들었는데 절대 음감이네요. 그쵸? 칭찬했는데. 네? 한 번 더. Ready, set, go. Star shining bright above you. 여기서 분사가 어디 있어요? 분사가. shining만이에요? 어버브요? 네, 여기 정어리 다죠, 다. 그쵸? Shining bright above you. 너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별들. 여기서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러세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다 이러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면, 왜요? 질문하면 말끝이 흐려져. 네, 여기서 뭐예요? 왜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끝에가 불분명하니까, 저기 아랍어 같이 들려요. 왜요? 네? 여기서 너 위에서 밝게 빛나는 별들이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하실 때 중요한 게 이렇게 문장이 쫙 해서 지문이 이렇게 있어도 ing가 붙었을 때 이게 동명사인지 이게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인지 이게 길 때 파악이 잘 돼야지 해서 독해를 잘해요. 그래서 노래로 다시 돌아가서 네.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노래 너무 잘해요 오늘 제가. 그쵸? 아니 노래 너무 잘해요 제가. 맞아요 이래야죠. 맞이 못해서 다시 한번 이거 따라할 수 있죠? 좀 끊을까요? 끊어서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합칠게요.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오 잘하시네요.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시카몰 트리 뭐예요? 한국에서 플라타너스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시카몰 트리 뭐예요? 그러면 아까 했는데 지금은 뭐지?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단풍나무인데 좀 잎이 한국 단풍나무보다는 좀 크고 유럽에 많이 나는 그 나무래요. 시카몰 트리에서 노래하는 새 뒤쪽에 ing 붙은 게 앞쪽에 형용사 이게 독해 문장에서 정말 많아요. 명사인데 뒤쪽에 ing가 쭉 해서 어디서 끊어지는지 모르는 Dream a little dream of me. 음도 저 따라 하시면 어떡해요? 저 음이 밑에 완전 틀렸는데. 이 노래 모르시는구나, 진짜. Dream a little dream of me. 나나나나나.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아까 한 분. 그쵸? 두 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크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음이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워낙 크게 부르기 때문에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분사구문 좀 잘 더 크게 하시면서 Ready, set, go.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이게 노래의 맨 위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이에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정말 노래 선율도 좋고요. 가사도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답지 않아요? 너 위에서 빛나는 별, 밤 바람이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대요? 난 널 사랑해. 네, 시카몰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노래하는 새들. 너를, 그러니까 dream. 꿈꾸라는 얘기죠. 내 꿈 좀 꺼, 내 꿈 꺼. 드리머, little dreamer. 나 꿈에 좀 나타나게 해줘. 내 꿈 작은 거 꺼. 뭐 이런 의역을 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이제 노래 가사도 잘 알았으니까 재밌어요, 공부도. 이렇게 하면 노래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거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거는 동사에다가 ing가 붙였다고 모두 동명사가 아니에요. 독해를 잘하려면은 동사 다음에 ing를 붙였는데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현재 분사예요.
그리고 왜 비동사 다음에 동사 ing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죠? 그것도 역시 비동사를 띄고 뒤쪽에 동사 ing만 보면 그것도 역시 현재 분사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잖아요. 이렇게 영어 문법적인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 영어의 전체의 그 프레임, 전반적인 그 숲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ing 형태를 취하며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꼭 아셔야지만 영어에서 독해를 잘할 수가 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동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 첫 번째 문장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I like singing. 얘는 뭐예요? 동명사인 거죠. 두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I saw a singing bird. singing bird의 singing은 형용사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 아까 우리 노래할 때 star shining 뭐 거기는 stars 다음에 shining bright above 뒤쪽에 붙었죠. 그런데 얘는 노래하는 새 여기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얘는 왜 bird 앞에 왔어요? 분자 혼자 있을 때 여기 99년생 perfect 그 영어 이름 있어요? 지어드릴게요. 이따 남으세요. 너무 잘해가지고 영어 이름을 장명을 해주고 싶어요. 이름 지어주면 또 돈 받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막 진짜 거액 장명소에 가면은, 근데 제가 잘 지어드릴게요. 돈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볼 거예요. 얼굴 이미지를 잘 봐서 아주 근사한 이름을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정답을 잘 맞췄어요.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지금. 어머, 정말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갑자기 얼음처럼 얼을 때가 있어요. 그럼 혼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췄지?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래하는 새를 보았다. 근데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은 얘 혼자 왔을 때는 명사 앞에 오고 얘가 뭐 나무에서 노래하는 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그쵸? 네, 그렇죠. 앞쪽에 안 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이러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은 뒤쪽에 오는 거는 좀 힘들 테니까 혼자 오는 것부터 만들어 보세요. 자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쵸? 자고 있는 아이 영어로 sleeping baby. 그렇죠? 이거 간단하죠? next one. 다음에도 또 계속 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러면 그렇죠? 이거 만드는데 거부감이 있으면 안 돼요. 잘 만들어야지 봤을 때 내가 독해도 잘 되겠죠. 해석도 잘 되겠죠. 서 있는 사람 standing people. standing people. 영어로 읽으시면 달리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맨날 보는 프로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과거 분사 당하는 거죠. 수동. 그러니까 영어 문법 전반적으로 다 있어서요. 이 수동일 때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거는 어느 문법 상황에서도 적용이 때문에 얘가 굉장히 1순위예요. 과거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과거 분사는 동사의 ed 형태를 취하는 건데 역시 과거 분사, participle, 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used car 해서 과거 분사 앞쪽에 분사 혼자 올 때 앞쪽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차는 차인데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된 거니까 used다. 또 보시면 계란이 지를 삶아요? 안 되겠죠? 삶이어 지는 거니까 삶은 그쵸? 뭐 지금 저한테 눈치 보시는 거예요? boiled? 아니라 확실하게 affective filter 없애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뱉으시는 거예요. 영어 그게 되게 중요해요. affective filter 없애는 거. boil egg. 자신있게 자신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있게 답 말해보세요. boil egg. 이번에는 시간은 시간인데 주어진 시간. given time. good. given time. 그런데 막상 이것도요. 그냥 지금 보니까 given time 쉽게 말하지요. 그냥 혼자 있다가 또 내가 뭐 말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 주어진 time. 용어로 어떻게 하지? 막상 또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요. 과거 분사 뒤에 명사 이렇게 단촐한 것도 막상 생각을 하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뭐 쓰기나 말하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단촐한 것도 많이 말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심화학습으로 넘어가면 분사 중에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식구, 덩어리를 끌고 올 경우에 뒤쪽에서 오는 거 후치수식이라고 하죠. 문법 용어로 하면 그거 비교해서 보면 나는 새를 봤는데 노래하는 새를 봤어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saw a 네, 이렇게 되는데 나는 나무에서 노래하는 새를 봤어요. 그러면 I saw a bird. 네, 그래서 독해를 하는 문장에서는 거의 분사들이 분사구, 덩어리를 끌고 뒤쪽에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 구조에 익숙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볼까요? 네, 외국어를 배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students는 students인데 외국어를 배우는 하면은 뭐 배우는 learning student 이게 아니라 외국어라는 식구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와야 돼요. 만들어 보세요. The student. 네, 외국어가 영어로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얘기해 준 것처럼 그게 가장 이제 편안하고 일반적인 답. Foreign language. Foreign language. language 발음해 보세요. 자신 있게 affective filter를 제거하고 language, language, la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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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지. 안 되면 그렇게 끊어. 한 단어도 끊어가지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발음이 좀 틀려져요. 아까 했을 때하고. 다시 language. 그래서 크게 학생은 학생인데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the student learning a foreign language. Good. 잘했어요. 하나 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people. Good. 버스를 기다릴 때 wait for를 써야죠. People waiting for buses. 그러니까 버스 여러 대 오니까 뭐 이 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저 버스 타는 사람도 있겠으니까 people waiting for buses. One more time. 네, 이렇게 해서 현재 분사가 뒤쪽에서 이제 후치수식하는 경우를 좀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리고 독해에서도 이렇게 뒤쪽에 형용사 덩어리들이 온다는 거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과거 분사 후치수식도 궁금하죠? 안 궁금해도 궁금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 보면 지금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갖고 싶죠, 그쵸? 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해도 네. 과거 분사의 후치수식일 경우에도 뒤쪽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 우선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두 개를 다 드렸어요. 나는 진열된 컴퓨터를 보았다. 읽어보세요. I saw a displayed computer. 이렇게 분사 혼자 올 때지만 덩어리를 끌고 와요. 이게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형용사로 내가 바뀌더라도 동사의 승질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목적어, 이 덩어리들, 식구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아빠가 어디 갈 때 애들 다 데리고 가죠. 엄마 애들 다 데리고 가야 되죠. 그렇죠?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I saw a computer displayed on the shelf. 네, shelf가 뭐냐면은 선반이거든요. 뭐 이렇게 진열장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컴퓨터를 봤는데 어디에 있는 컴퓨터예요? displayed on the shelf. 뭐 가게 진열장에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 문장 좀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I saw a computer displayed on the shelf. Good. 이제 확실히 좀 개념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drill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자 맛있죠? 피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없다고 딱 단정 지어서 말했어요. 근데 좀 갸우뚱한 사람 있죠. 한 개, 두 개, 한 판, 두 판. 피자 슬라이스 하나 아니야? 이러시는데 피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피자 이만한 것도 한 개, 요만한 것도 한 개, 스몰이 한 개예요, 라지가 한 개예요.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피자는 셀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피자라고 하시면 돼요. 피자. I like pizza 이러면 돼요. I like a pizza 아닌 거예요. 근데 세고 싶어. 나 죽어도 세고 싶어. 나 피자 3개 먹는다고 하고 싶어. 그러면은 I had 3 slices of pizza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3 plates 그래서 3판 뭐 얘기를 하든지 단위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도마 위에 남겨진 피자. 도마가 뭐예요? 네, 도마 모르는데.
커링 보드라고 하시면 돼요. 커링 혹은 chopping board. 영국에서는 이제 chopping이라고 많이 하고요. 미국에서는 커링 보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겨진이 뭐예요? 남겨진. 이게 동사죠. 남겨진. 남겨진 뭐예요? 남기고 가는 거 있죠. 뭐 어디 가서 물건 빠뜨리고 오는 거, 이렇게 물건을 빠뜨리고 오는 걸 leave something behind라 그래요. leave something behind. 그런데 이제 얘는 피자는 남긴 게 아니라 내가 남겨줬어. 그러니까 leave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left good, lived 이러면 안 돼요. left 해서 피자 left on the chopping board. 네, 도마 위에 남겨진 피자 크게 한 번 더 영어로 피자 끝. 마지막 사진 퀴즈입니다. 이것도 예쁘게 말해볼게요. 같이. 지갑은 지갑인데 지갑에 사연이 있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도난당한 지갑. The wallet stolen. 그렇죠.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The wallet 다음에 stolen. 근데 지하철에서 in the subway냐, on the subway냐, 이제 전치사가 지금 분사하는데 전치사인데, 인이니까, 전철에 내가 타니까 인이겠지 이러시는데, 교통수단 중에 큰 교통수단 있잖아요.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기차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드가 있어요. board. 그래서 왜 비행기 탈 때도 on the board 하고 배 탈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때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저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판때기라고 하시면 확실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발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드예요. 보드. 아까 chopping board, 도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데 우리 그 배나 비행기나 기차에 크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서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on the boar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on the board. 그래서 지하철도 그 판 위에 타는 거니까 on the subway인 거예요. 그래서 stolen on the subway지 stolen in the subway 약간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stolen on the subway 어제 yesterday. 그래서 쭉 stolen 뒤에 뭐 식구가 왔어요. 붙여서 지갑은 지갑인데요. 어제 지하철에서 잊어버린 지갑이요. 얘기해 보세요. The wallet stolen on the subway yesterday. 안 보고 지갑은 지갑인데요. 어제 지하철에서 잘 맞고 있나요, 제가? 어제 지하철에서 잊어버린 지갑. perfect, good. 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사적인 기본 개념을 제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과 함께 독해에 도움이 되는 학습 요령과 그다음에 어떻게 좀 공부를 좀 쉽게 접근을 해볼까 재미있게 분사라는 쉽지만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문법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좋았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면서 노래를 같이 좀 불러볼까 해요. 우리 아까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는 노래 있었잖아요. Star Shining 그 노래를 우리 같이 흥겹게 어깨춤을 추면서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런 거 누가 하던데 요즘에 그쵸? 네, 좀 리듬 타면서 같이 좀 부르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합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Ready, set, go. 마이크 누가 갖고 있어요? 마이크 대고 부르세요.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Dream a little dream